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유독 더 많이 올라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날입니다. 시장에선 또 어떤 모습이 포착이 되었을지 오늘 장 체크 포인트로 오후 시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보시면요. 주가는 걱정을 타고 오른다.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순간 보면 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악재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다른 곳에서 또 우려감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시장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한동안 좀 뜸했었는데 맞아요. 코스닥이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왜 올라가는지 악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고의 화두는 인플레다. 어제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 이 FTX 악재를 말씀드리면서 이 CPI 서프라이즈는 판을 바꿔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재료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1년 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그런 판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악재가 발목을 살짝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을 좀 매수 기회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건데 최대 화두는 인플레 고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연준 이사가 인플레 억제에 대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멀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0월 CPI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은 한시적 데이터일 뿐이기 때문에 더 봐야 한다라고 해서 좀 약세가 나왔었고 다만 이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좀 변동이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무조건 좀 매파적이었던 부분이 많이 바뀌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코인입니다. 이 FTX가 파산 신청까지 하면서 이 세계 3위 거래소의 파산, 그 어떤 연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파생 상품의 어떤 급락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 문제인 건데 어제 또 지금 그 세계 유명 코인 거래소, 세계에서 10위 하는 거래소하고요, 20위 하는 코인 거래소가 또 출금 중단을 했습니다. 뭐 5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뭐 재개한다고 하지만은 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 지금 최근에 거래소끼리 그 준비금을 좀 주고받는, 좀 돌려막기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좀 우려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트코인은 뭐 더 급락이 나오진 않지만 아직까지 반등이 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우려가 이 FTX 어쨌든 전 세계 3위를 하던 거래소였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던 고객들이 좀 아예 돈을 못 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FTX까지 그런데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코인들은 더 올라가고 있죠. 반사이익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올해 월가에서는 코인베이스 지금은 이제 3위였는데 지금 2위로 올라섰죠. 바이낸스 다음에 지금 코인베이스인데 월가는 코인베이스에 오히려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 나오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매수 의견 들어가고 있다. 이유는 지금 FTX 파산으로 이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늘면서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코인베이스가 좀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가상화폐 시장이 천조인데 FTX 이번에 파산 규모가 66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규모만 본다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크지도 않고 또 가상화폐만 본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으로 본다면 그 규모는 작기 때문에 하나 파장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FTX 파산으로 오히려 코인베이스가 반사이익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히려 FTX 파산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위미스가 있죠. 그쪽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거래 중인 위믹스, 그다음에 페이코인 같은 경우를 지금 국내에서 전수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당국에서 조사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은 오히려 그쪽으로 또 돈이 몰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호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지금 국내 이런 그 게임이라든가 이번 주에 뭐 지스타가 또 시작을 하고요. 나올 얘기 많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시장을 좀 기회를 본다면 확실한 또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련주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오늘 종목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걱정을 좀 잘 타고 시장이 올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또 그 바람을 잘 탈 수 있는지 저희가 리뷰를 해볼게요. 바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뉴프렉스가요. 4거래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의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우려가 많았던 건데 지금도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고점 대비해서 아직
아직도 빠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뉴프레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애플이 지금 1월 달에 이 XR기를 공개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3월에 양산, 4월에 출시할 거로 지금 시장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베젤 같은 경우 베젤, 그다음에 네. UAM으로. 그렇죠. 네. 이 UAM이 네옴시티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네옴시티가 붙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 180만 개 선물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를 지금 또 UAM을 연결한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가 있잖아요. 지지정상회의하러. 국토부 장관까지 가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젤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 드리고 나서 아직까지 큰 시세는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TX 문제로 사실 이 비트코인 자체가 좀 흔들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위믹스 같은 경우는 더 튼튼해질 수가 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재료부자 종목들이 나올까요?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인도네시아다. 조금 전에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정상회담들이 각국 일어나면서 어떤 정책적인 교류를 할까, 어떤 그렇죠. 외교 교류를 할까 그런 셈법 속에 오늘 오전장에 좀 테마주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네옴시티의 버금가는 그런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같이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도하고 이 신수도 사업에 있어서 협력을 논의했다. 그래서 지금 이 MOU까지 체결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네옴시티에 이어서 지금 이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관련 논의가 좀 이루어진다면 네옴시티 급으로 관련 종목들의 어떤 모멘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자카르타에 철도와 신수도 사업 협조 요청을 했다는 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요. 지금 그 인도네시아의 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신수도청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까지 만나면서 지금 관련해서 지금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중전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도 쪽에서 신수도 관련해 가지고요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6월 달에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이 방한했었는데 그때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번에 지금 원 장관이 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요 이런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경전철 1단계 사업 시스템을 차량 분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지금 이 인도네시아의 이 어떤 철도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외로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추진. 우리도 지금 이제 행정수도를 새로운 시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행정실을 새로 건설했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행정수도 이전 및 주택사 경험이 풍부한 국내에 많이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만큼 인도네시아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와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 단지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된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도와 신수도 사업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RT 4단계 개발 협력 MOU.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옴시티로 인해서 몇몇 인프라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그렇죠. 살짝 조용해질라 하니 다시 여기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뉴스가 새로운 게 붙는 붙었다라고 거죠.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오늘 또 오전장에 테마를 보였던 종목 안에서 하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덕 덕분에 오늘의 종목은요. 철도하면 또 데아티아이가 네. 생각이 나죠. 뭐 일반 종목인데 네. 실제로 뭐 테마로 움직입니다만은 관련 기술에서는 우리나라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테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펀더멘털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이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의 이제 신호 시스템을 제어해서 쉽게 얘기하면 철도 간의 간격을 좀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열차 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가 바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속철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철도 신호 제어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대아티아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테마주로 볼 수 없는 게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가 2,600억입니다. 그럼 4분기에 보통 수주가 더 몰리거든요. 3,000억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지금 대아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고속철도 이 CTC를 100% 국산화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부고속철도 1단계와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 다 합해서 이 통합하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네옴시티라든가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금 밑에 열차로 이동하는 지금 그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네옴시티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해서 이 철도 관련 대아태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좀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워낙에 좀 테마주로 있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못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서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오늘만 본다면은 지금 10%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약간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차트를 좀 좁혀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바닥권에 있고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실제로 네옴시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이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4,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아티아이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 가격은 3,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또 인도네시아와 관련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네. 앞서 예고했던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이 안 나왔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한덕기 덕분에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월가는 암호화폐를 매수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FTX 이야기 나오면서 네. 제가 암호화폐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이야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제가 볼 때 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왜냐면 어쨌든 월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라고 또 보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위험하고 좀 어려워 보일 때 좀 기회를 봐야 한다. 그만큼 싸거든요.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 보고서 나오고 있고, 네. 이 코인베이스에는 매수하라는 보고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요? 이제 금융하면 또 월가니까 이 월가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 분위기를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FTX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FTX는 리만 브러더스 거라고 했는데 그만큼 시장에 어떤 요동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은 지금 걱정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내용 좀 먼저 볼게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낮추고 있다. 사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게 테슬라였고 전기차였습니다. 물론 이게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의하면 전기차 업계 전반의 그 차량 판매량이 내년에도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좀 선전했었는데 중국 시장에 지금 중국 전기차가 워낙에 싸게 나오다 보니까는 테슬라가 중국에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2024년에도 뭐 회복이 힘들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테슬라는 주가를 낮추면서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소,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FTX의 파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이 코인 거래소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투자회사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매수 상응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FTX 사태가 사실 바이낸스의 CEO가 좀 제가 볼 때는 유발한 걸 수 있는데 바이낸스 CEO가 이제 FTT를 판다고 하면서 금방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이낸스 CEO가 산업회복기금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험한 이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 회복기금을 좀 만들어 살려야 한다는 건데 일단은 코인이 연쇄 파산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그 후오비 글로벌을 인수했던 홍콩 펀드의 자금주로 알려진 이 저스틴 선트론 창업주가 동참하면서 이 회복 기금이 만들어진다면은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악재가 지나고 나면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이 나온다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우리 종목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하향하는데 비트코인은 사라, 암호화폐는 사라? 참 그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린 그럼 어떤 종목을 관련주로 공략해 봐야 될지 두 번째 한덕기 덕분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컴투스 홀딩스를 갖고 네. 왔어요.
이 FTX 파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컴퓨터솔루션스거든요. C2X의 그 코인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C2X가 이제 엑스플라로 바뀌어서 네. 이게 FTX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FTX 있는 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솔루션스가 또 FTX 상장을 했기 때문에 FTT도 투자하지 않았겠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솔루션스 급락이 나왔던 건데 실제로 컴퓨터솔루션스가 좀 밝힌 걸 보면은 지금 재무적 손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FTX의 FTT 코인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손실이 전혀 없다는 거고 오히려 엑스플라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 실제 지금 그 FTX에 들어가 있는 엑스플라가 1.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것마저도 지금 어쨌든 그 컴투스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컴투스가 갖고 있는 리저브 자금을 통해서 먼저 물어주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기술이라든가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나서 된다면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엑스플라에 대해서도 컴투스 홀딩스가 직접 어쨌든 좀 그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컴투스 그룹 자체가 FTT에 투자한 것도 없기 때문에 재무적 손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엑스플라 같은 경우가 3,200만 개 코인이 있는데요. 컴투스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는 큰 손실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다가 컴투스는 지금 이제 신규 게임이 좀 출시했지 않습니까? 이 서머너즈 워가 세계 최대 북미 시장에 투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북미 시장에서 현재까지 93개국에서 매출 1등, 143개국에서 톱 10을 기록했던 그 게임인데 그 IP를 갖고 지금 북미 시장에 출격했거든요. 그러면 이 서머너즈 워 게임이 지금 이제 어떤 그 반응만 좋다면은 오히려 이런 악재가 지금 나왔던 건데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악재를 오히려 커버하면서 이 서머너즈 워의 어떤 흥행 행진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 엑스플라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던 이 컴퓨터 홀딩스가 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악재는 해결되고 있고요. 새로운 호재가 요거는 확인된 게 아닙니다만 10일 날 이미 출시했거든요. 이 성적표가 나오는 대로 아마 컴퓨터 홀딩스의 주가가 달라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네오에즈 홀딩스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컴퓨터 홀딩스가 어저께 빠진 부분이 10%가 넘거든요. 근데 아직 그 부분도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어제 빠졌던 부분은 엑스플라라는 그 코인을 못 뺀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FTX에 그 들어가는 부분이 1.6%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지금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 재단 측이 보유한 그 중기금 물량을 또 우선 지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머너즈 워의 실적이 아마 이번 주 안에 공개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 지스타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수혜를 좀 톡톡히 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좀 빠졌던 부분 51,000원이거든요. 이 차트로 보시면 얼마 안 됩니다. 51,000원까지 한번 목표가 보시고 손절가는 41,000원으로 어제 저점 부분 41,0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의 목표 주가가 5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길게 보는 것보다는 좀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은데 네. 일단 지금은 그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는 가야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감 좀 본 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좀 다시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41,0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오늘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 시장은 그 걱정을 타고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야 또 수익날 수 있는지 실제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시켜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더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